헬로 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제가 이번에 애플 워치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뭐 신제품은 아니고 애플워치 SE를 마련을 했는데, 요걸 가지고 며칠 쓰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게 애플 헬스, 그러니까 건강 데이터죠. 그래서 심박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일기를 만드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건강 데이터를 엑스포트,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심박수를 다 내보내기 한 다음에 뭐 심박수랑 뭐 이런저런 건강 데이터를 아이폰에서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는 것이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하루 동안의 나의 심박수를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시쯤에 11월 8일 한 1시쯤에 쪽쪽이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5시쯤에는 코딩을 했고, 한 6시 10분쯤에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박수에 따라서 내가 뭘 했는지 기록할 수가 있어요. 뭐 운동을 했는지 쪽쪽이를 했는지 이런 거 기록할 수 있겠죠. 일단 아이폰의 건강 앱에서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면요, 먼저 건강 앱을 열어줍니다. 건강 앱을 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안 들어가 본 사이에. 그래서 오른쪽 위에 제 프로필 사진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모든 건강 데이터 내보내기,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에어드랍으로 컴퓨터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압축된 파일을 받을 때는 6MB 밖에 되질 않는데, 내보내기.xml 파일을 여기서 심박수를 뽑아낼 건데, 요걸 압축을 풀게 되면 141.2메가로 늘어버려요. 요런 매직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보내기.xml 또는 아이폰 영문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export.xml 요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코드로 돌아오면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판다스를 사용해서 XML 파일에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엑셀 파일 형태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 시본이랑 매플랄립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아까 방금 내보내기로 받은 파일을 경로를 이렇게 파일 패스에 입력을 해줍니다. 제가 샘플로 GitHub에 샘플로 export sample.xml을 해놨으니까 혹시 내보내기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저의 데이터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XML 파일을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요, 제가 참고한 코드는 여기 GitHub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XML 파일을 CSV 파일로 바꿔주는 건데, 저는 그냥 CSV 파일로 안 바꾸고 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identifier heart rate, 요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밸류를 받아오는, 숫자로 된 밸류를 받아오는 요런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랑 BPM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받아와요.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정규 표현식을 전부 다 찾아줍니다. 요거 패턴에 맞는 정규 표현식을. 첫 번째 거에는 날짜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 거에서는 이제 심장박동수 BPM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요것들 전부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줘요. 이제 날짜 같은 경우는 판다스의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 같은 경우는 뉴메릭,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트 인덱스로 만들어줘요. 판다스에선 데이트 인덱스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데이트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주고요. 맨 앞부터 5번째 줄까지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인덱스 컬럼에서 날짜와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날짜와 시간에 따른 이 심장 박동수를 전부 다 볼 수가 있죠. 여기 밑에 쭈루룩 많을 텐데 일단은 5번째 줄까지만 출력을 해봤습니다. 요걸 가지고 라인 플랫을 그릴 수가 있어요. 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라인 플랫, 그래서 X축은 날짜가 될 거고요, Y축은 BPM이 될 건데, 요거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그래프들인데, 이게 제가 밤에 애플워치를 풀고 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측정이 되지 않은 거죠. 낮에만 차고 밤에는 안 찼다, 낮에 차고 밤에 안 찼다, 이렇게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11월 8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일기를 써보도록 할 겁니다. 심장 박동 일기죠. 그 전에 일단 KD 플러스 그릴 건데, KD 플러스 그리면은 X축에다가 BPM을 놓죠. 네, BPM을 놓고서 KD 플러스 그리면은 이 분포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의 심장박동수, 70 BPM 정도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180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네요.
그래서 40부터 한 180까지인데 보통은 한 70 정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포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날짜로 하게 되면, 데이터 타입 날짜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한 기능들이 있는데, 한 가지 기능으로 날짜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날짜를 필터링하는 방법은 뭐 인덱스 칼럼이 아니어도 가능하긴 하지만, 인덱스 칼럼으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df.loc, df.log이라는 이런 걸 써가지고 날짜만 입력하면 쉽게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8일에 데이터만 전부 다 필터링을 해가지고 여기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어줬어요. 11월 8일 데이터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1월 8일 10시 32분부터 22시 02분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일기를 써볼 건데요. 11월 8일의 일기. 일단 11월 8일에 라인 플랫을 위와 똑같이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작성할 거예요. 근데 이제 노트를 일단은 날짜와 시간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리스트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노트는 시간이 11월 8일 12시 45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쪽쪽이를 했다. 17시에는 코딩을 했다. 18시 10분에는 저녁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기록한 노트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심장박동이 기록된 시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초도 다르고 분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간을 찾아야 해요.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스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인덱스에서 get location,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로케이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가 데이터 타임이니까 2021년 11월 8일 12시 45분에 이 스트링을 데이트 타임으로 일단 변경을 해줍니다. DT에 넣고요. 그래서 이 DT를 이렇게 넣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서 위치를 찾는데요. 위치라고 하면은 인덱스 번호죠. 몇 번째에 위치하느냐를 찾는데, 이 날짜랑 nearest, 가장 가까운 인덱스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가장 가까운 인덱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찾아가지고 인덱스를 반환하게 되면 2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인 플랫을 그리는데, 이 라인 플랫에서 제가 작성한 노트의 각각의 시간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기록된 심장 박동 기록 시간을 찾아서 거기다가 화살표로 노트를 전부 다 쓸 겁니다. 라인 플랫을 그리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이제 노트를 포문을 돌면서 그리는데, 여기는 이제 인덱스를 구하는 부분이죠. 인덱스 넘버를 구하고 매플랄립의 어노테이트 요것을 사용해 가지고 글씨를 써볼 거예요. 화살표랑 글씨를 쓸 건데, 어디다가 쓸 건지 좌표를 설정해 주고요. 텍스트의 상대 위치도 지정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텍스트 위치 좌표를 구할 건지 적용할 건지 써주고요. 이 화살표의 모양도 지정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글씨의 크기, 폰트 사이즈도 지정을 해주면 짜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참 쉽게 그래프로 일기를 쓸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애플워치의 심장박동수를 기록하는 아이폰의 건강 앱을 사용해서 나만의 심장박동 일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일매일 쓰긴 귀찮겠지만 그냥 작은 프로젝트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하는 것도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엔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